안녕하십니까.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진행과 토론을 맡은 김준홍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황금들녘에는 벼있는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지고요. 이 영일만 파도도 아주 가을의 낭만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지난 2017년 11월 15일 우리 포항은 유례없는 강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우리 주민들 기억 속에 사라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에서는 지진 일주기를 맞이하여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 삶에 미친 영향과 또 원인의 규명이 어떻게 되어가고 또 포항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진과 관련되는 핵심 사항을 오늘 간추려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오늘 토론을 이어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공봉학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작년 11월 15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마 두 분 다 포항에 계셨죠.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우리 부국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있었고 상당히 이제 지진이 잘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3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고 직원들도 놀래서 뭐 소리치고 뭐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바로 그냥 업무는 중단하고 1층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었죠. 지금 사실 그 생각해도 지금도 아찔한데 그 전부 일단은 연습이 안 돼 있고 처음 경험이니까.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엄숙한 법정 분위기에 더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완전 얼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훈련돼서 뭐 이렇게 뭐 나가든지 했을 텐데 그 자리에 꼼짝않고 전부 이렇게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계속 흔들리는 걸 그냥 느끼면서 끝까지 있다가 서로 옆을 쳐다보다가 그 나중에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원주택 짓고 지금 산 지가 한 7년, 8년쯤 됐는데 황토방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침 이제 제가 바깥 볼일 보고 학교 들어가서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차문 바로 내려가 땅에 진짜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진을 책이나 영화에서 봤지 실제로 체험하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망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나는데 딱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니까 잠시 이제 지진이 멈췄을 때에 건물에서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교과 쓰고 연필을 다 놔두고 그냥 다 가버린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히 지진이 양덕동 이쪽에 피해가 많아가 대구 나가는 그 진입로가 벌써 다 막혔어요, 차로.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거의 뭐 한 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난 행렬이 있어가 제가 야 무슨 영화에 보듯이 정말 이게 내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고. 약간 뒤흔들리는 것 같았고 또 이게 약간 교실의 벽이 약간 와르르 약간 떨어졌었고 갑자기 건물하고 흔들리면서 서가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남아있는 애들이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다 뛰어나오고 이랬어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아마 이제 우리 포항 지진이 지역 사회에 종래 경험하지 못한 어떤 충격으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친 이런 영향 등을 뭐 경제적 관점이나 또 뭐 지역 미신 등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적 관점이나 피해 추산 이런 등을 우리 부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딱 발생하고 나서 아무래도 생각이 이제 직업은 못 속인다고 이게 과연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을지 그리고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민간의 주택 그리고 뭐
상가 건물 그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거에서 계산을 좀 많이 복잡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피해가 있었다. 전국 평균이 100이라고 치면 그냥 포항시 평균 50%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진의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만 규모라는 거는 매그니티드라 그래서 M 뭐 우리가 얘기하는 5.4 그거는 이제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도라고 하는 거는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느꼈느냐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기상청이 이제 좀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포항 쪽에는 6이었고 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가 물리적인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이 부서지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적인 피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가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재판을 하다가 법원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가 아니고 그걸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재판이 그때 바로 끝났으면은 변호사님도 시간이 안 뺏기고 뭐 여러 가지도 했을 건데 그 시간이 뺏기는 바람에 다시 뭐 기일을 잡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택시비도 더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플로 피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직접 피해인 스톡 피해하고 경제 활동에 그 저기 영향을 주는 간접 피해를 다 합쳐서 총 3,323억 원 그렇게 피해를 규모를 추산을 했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상당히 누가 뭐라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낮다고 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게 그 정도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국내 그런 이 재난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제 피해를 추론하는 방법이 잘 없었는데 아마 우리 한국은행 포항본부에서 아주 이번에 좋은 연구를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3,300이라서 정부 추산보다 한 6배 정도 예, 해서 굉장히 우리 포항시는 좋아하고 중앙정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혹시 뭐 부국장님 뭐 전화 받은 건 없습니까? 전화하기보다는 이제 제일 저거 한 거가 사람들이 정부가 피해 추산한 거에 6배라 그래가지고 되게 많게 본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가정을 한 것이 일본의 교수들은 대부분 지진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정상적인 뭐 심리까지 포함해서 지진을 잊어먹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 피해라는 거를 일본 교수들은 학자에 따라서는 5년을 잡는 경우도 있고 3년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잡은 경우는 최소한 해서 3개월. 그래서 3개월 만에 모든 포항시에 있는 경제주체, 뭐 시민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과거 지진 직전에 활동하던 수준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가 3개월치에 대한 플로 피해가 이제 757억이기 때문에 이거 3개월로 계산하니까 그렇고 1년으로만 쳤다 그러면 4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4728, 2,800억이 플로 피해가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으로 놓고 보면 2,800억에다가 2,500억이니까 약 5,300억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건 완전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듣고는 뭐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앞으로 국내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 변호사님은 또 아까 재판 과정에 일어난 일도 재밌게 봤는데 또 뭐 지역사회에 아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많이 느끼고 싶은데 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진에 관해서 하도 뭐 할 얘기가 많죠. 많고 뭐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그 1년 좀 지났습니다만은 몇 달은 모이면은 모든 대화가 지진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 종결이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술자리나 이런 찻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부국장님 주로 경제적인 이제 피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심 관련 쪽으로 그럼 내 마음은 어쩌고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 허물어진 거 뭐 또는 경제적인 여러 장사가 안 된다면 앞으로 좀 논의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뭐 이런 거 다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럼 그때 그 허물어진 내 마음은 어떻게 돌려주느냐. 사실 지금도 흔들리면은 사실 놀라죠.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고 그쪽은 크게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정신적 손해인 그런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하늘이 내린 벌이라면 뭐 하느님한테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잠깐 얘기가 되겠지만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이데커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굉장히 불안하죠. 또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포항 시민이고 또 포항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 속에서 사실 아직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우리 지진 이후에 좀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도 크게 느낀 거는 사실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이 자연 재난 때문에 수능이 연기한 거는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 수능 연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준 데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포항이 지진 전후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심리적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보다 앞으로의 있던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그런 기회비용이라든지 또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어떻게 보살피고 또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보살할 것이냐. 앞으로의 문제가 더 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이제 지진 발생 후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포항시나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대처를 했고 행정 처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거라든지 조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보상체제라든지 비상 대피체제라든지 안전점검 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공 변호사님께서 할 말이 많으신데 포항시 대책이나 그 중앙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천재이냐 인재이냐의 부분이 일단 첫째 검토돼야 되는데 우선 뭐 천연재해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뭐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자체에서 그 시민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한 500억 정도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로의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좀 극복이 돼가고 이렇게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될 무렵부터는 왜 일어났지를 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인재의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뭐 우리 포항시 대체나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뭐 없던 일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그 어떤 형태로든 뭐 원인은 뭐 차치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근대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 지진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뭐 그냥 우리가 화면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벽이 무너지고 뭐 길이 갈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어도 6.25 이후에 겪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말씀하셨던 뭐 집 한 채 단독주택이 전파가 됐을 경우에 피해 기준 보상액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파가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소파면은 뭐 900만 원 뭐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과연 이제 한 30년 전의 기준인지 뭐 20년 전의 기준인지 최근 뭐 부동산 문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어떤 적어도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최근에 부동산 우리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보다 항상 낮긴 합니다만 특히 이렇게 피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한 책정 기준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오래되었거나 많이 손본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뭐 그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거를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금전적인 거는 이제 뭐 정책이나 그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제 칭찬한 부분은 또 포항시 그 당시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 각종 민원에 이제 소파다 반파다 뭐가 민원에 시달려가 공무원 자체도 막 그 트라우마 빠진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업무 스트레스로 뭐 공황 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왜 자를 들고 집집마다 다음에 방문회가 뭐 5cm 간격인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장 행정을 한다고 유례 없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나름대로 고생은 했는데 이제 또 시민들 눈높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국무총리도 다녀가시면서 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공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부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진 원인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한쪽은 소위 말해서 유발 지진이다. 막 우리가 다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뭐 지열 발전소가 굉장히 원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자연재해 원인이 더 많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규모 5.4의 포항 강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지열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포항 지진의 진원과 지열발전소 물이 주입되는 시기와 위치를 주목했는데 거의 비슷하다며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열발전소에서 주입한 물이 단층대에 흘러들어가 자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지질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은 물 주입을 종료한 뒤 2달 뒤에 일어난 만큼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의 개인적 의견 물어보고 특히 우리 공 변호사님은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으로 스위스 바젤도 다녀오시고 이제 아마 또 공동연구단에서 아주 깊이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 우리 부국장님은 개인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더 가깝다 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지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하는 결과하고 한번 저는 뭐 자연과학자가 아니고 법률가라서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공동연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 사건 지진이 터진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단체 중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왔는가, 또 설립 과정에서 이걸 포항시나 중앙정부가 어떻게 잘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뭐 그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지진 나서 지열발전소 흥에 다니면 제가 출퇴근길에 늘 다니면서도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보이길래 집사람하고 여보 저거 도대체 뭐지 왜 저 뭐야 이렇게 한 번도 그게 지열발전소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 지진이 터지고는 그 장소가 교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로 많이 지나가 그 봤습니다. 불빛이 이렇게 포스코 네온 등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로 자주 지나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늦게 알았던 거죠. 예. 알았던 건데.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 지진이 났죠. 한 10여 년 전에 났는데,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이제 가봤고 그 시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는 시하고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합작을 해서 아예 이익 사업으로 그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미세 진동이라든가 그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일어나는 유발의 그 소규모 지진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체크가 돼 있었고 그것이 시민들과 사이에 늘 소통이 돼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2.4 뭐 3. 뭐 최대한 3.4까지 나오고 그 2점대 지진이 날 때도 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게 된 게 3.4 지진이 나니까 15분 만에 들이닥쳤다는 거죠. 경찰이 지열발전소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모든 그 후속 조치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뭐 위로의 말을 전한다든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뭘 했냐 완벽한 수사까지 했습니다. 그 지열발전소에서 어떤 그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는지까지 수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끝난 상태인데 거기 갔다가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가까운 란다우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 지열발전소의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또 가서 직접 가서 현장 소장하고 그 브리핑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처음에 100% 가동을 하다가 진동이 심하고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 50% 정도로 축소를 해서 가동을 하고 그것도 매일 가동하지 않고 며칠씩 가동하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그쪽 관련하는 아주 하켓에서 유명한 재단인데 거기에 있는 그 재단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만났어.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전체적인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이미 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이 5.4대의 지진 유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미 자기들끼리 연구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뭐 근인 학자들도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은 모른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이 뭐 자연 지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자기들의 견해는 이것이 유발 지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유발 지진일 수도 있고 자연 지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유발 지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은 뭐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일본은 안 가봤습니다. 일본도 지열 발전이 한 300 몇 개가 정도 있거든요. 그 저는 포항에 그 지열 발전소 처음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또 과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인지 싶어가지고 좀 연구를 지나가던 차에 지진이 일어났고 좀 있다가 뭐 유발 지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그 연구는 접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이 워낙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밑에 용암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활화산 같은 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이 상당히 특화될 수 있어서 생긴 건지 지열 발전소가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이 하도 그 지열 발전하는 바람에 일본의 지진이 더 활성화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도 혹시 가셨나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 이 사회자님께서 이제 그 법률가이지만 견해를 좀 물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아직 결론을 좀 말씀 안 드려서 첨언을 드리자면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공동연구단에서 아직 뭐 그러면 공동연구단 입장은 이렇게 이제 누적된 자료라든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그 잡지 중에 네이처지라든가 사이언스지 같은 종류의 그 논문을 실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 고려대 이진환 교수님 등이 해서 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그 사이언스지에서 논문을 받아줬어요. 그건 실었다는 자체로 그 논문 자체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 대단한 잡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표한 것은 이건 명백한 유발 지진이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물론 반대되는 이론이나 견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이 이제 이진환 교수님 팀이 발표한 그 논문의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부국장님 같이 이제 이론적으로 또는 뭐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검증의 결과가 자연 지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연구단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연구하시는 우리 그 교수님들의 견해라든가 그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위 이게 촉매제 역할을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단계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좋은 얘기만 했지 이런 부분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 60여 회 정도의 미세한 진동이 계속 있어 왔는데 5.4가 있기 전까지 그걸 안 시민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는데 이거 흔들리는 게 이 지진 때문에 미리를 얘기를 해줬더라면은 글쎄요, 뭐 자연 지진이라면은 그 관계 없었겠지만 혹여 미리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안 했을지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지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이진환 교수 연구팀이 이제 그 포항 지진이 유발 지진이라는 근거를 이제 한번 그 책자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물주입 시점하고 지진 발생이 일치했고 또 지진의 진앙이 물주입지구 근처에 있다든지 또는 뭐 진원의 깊이가
그 일반적인 자연 지진보다 얕고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 의심은 가는데 그 서울대 이강근 교수하고 연세대 그 홍태경 교수님 두 분은 또 이진환 교수하고 또 약간 다른 이제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제 공동연구단 조사라든지 이진환 교수 연구팀의 저 연구라든지 또 그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그 지진학자 클리프 폴로리치 교수의 그 어떤 유발 지진 감별 방법이 5가지 있다거든요. 거기에 4가지가 이제 포함이 해당되고 그게 근거적인 논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오늘 이진환 교수 논문 때문에 이제 그 유발 지진의 강력한 그 주장에 강력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데 다만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간다는 쪽에서 저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논란이 예상되는데 우리 어쨌든 공동연구단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포항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과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피해를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고 혹시 더 뭐 첨부하실 말이 있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정부가 책임이 있고 예. 전제로 법률적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는 것이 증명이 만약에 된다면 그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번 지진 트라우마로 정신적 위자료를 얼마나 받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한 2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예. 라고 했을 때 포항시 한 인구를 50만 원으로 곱하기 200 하면은 1조죠. 1조 나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진앙지로부터 좀 가깝거나 먼 분의 어떤 트라우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잡아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뭐 이거는 순전히 가정적 얘기인데 그럼 예를 수천억 조 단위의 이 금액을 이 국가가 손해배상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우리 부국장님께서는 뭐 중앙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포항시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얼핏 일본 사례라든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아까 스위스 바젤 말씀하셨듯이 지열 발전소를 폐쇄를 해가지고 예. 그 아예 지진이 영원히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특히 요번에는 우리가 지진 해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일본의 서안 지역이나 아니면 울릉도나 독도 그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만약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동해안 이쪽으로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강력한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더군다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도 있고 그게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한다 그랬지만 실제 가동 기간까지는 계속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장 그 지난 포항 지진의 대책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해안 쪽으로 그 원전들이 쭉 있고 지진 해일의 그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HCM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그때 뉴스에 보셨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닷가에서 해일이 오는 거를 화면으로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본 이유가 일본의 NHK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TV 그 케이블 TV 업체들까지도 다 바다 방향으로 CCTV를 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슨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그 안전센터 그리고 뭐 지자체 그리고 그 TV 방송국까지가 다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화면을 보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통제가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지자체는 재난안전센터에서는 신고받은 건수가 몇 건이다 하고 발생한 이후에만 알려주고 있지, 현재 문자로. 실질적으로 뭔가 눈으로 비주얼하게 어느 지역에 했을 때 보고 바로 저 전문가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만이라도 바다 쪽으로 향하는 언제 발생할지 안 할지도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진이 향후에 대비한 그 화면 같은 것도 다 그것을 방송국 그리고 그 안전센터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방제공원처럼 일본의 도쿄처럼 그런 것이 지진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워낙 이 지역이 또 그 온천도 많이 있고 예. 전국 최대의 온천지가 포항이거든요. 그만큼 땅밑이 뜨겁다라는 얘기니까 언제든지 지진 같은 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돈이 많이 든다면 10년 계획 세우더라도 좀 그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제가 그 경영을 전공하고 이제 경영 경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 지진 후에 그 포항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아파트가 거의 반토막되고 아까 저 부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토지 거래가 거의 중단이 되고 또 인구가 유출되고 이제 포항으로서는 그 어떤 간접적인 피해가 이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많이 선포도 하고 이제 흥에 대해서는 특별 재생 지역 지정도 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 그 지진 관련 국비 사업이 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이 1,000억짜리인데 그 조사 용역이 3억 전체가 삭감이 됐고 또 그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200억짜리 공사인데 이것도 이제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아마 그걸로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조금 섭섭합니다. 그죠? 그 부곡하면은 이제 제가 몇 번 보면 농촌 도시인데 우리 트라우마에 받은 사람은 포항 사람인데 그럼 거기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포항에 있는 것이 여기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 학생들 생각하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찝찝하고 또 재난구호소도 작년에 한 곳에 예산 15억인데 생기고 올해 내고 60억 투입. 그 60억이 정말 작은 돈인데 0.0000001%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마저 삭감됐다는 데서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 지진의 지금 원인이 이제 관계없이 일단은 피해 입은 지역이니까 좀 중앙정부에서 보담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좀 예산에 반영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좀 축소해서 지금 아까 조금 전 제가 말했는데 이제 그 지진을 위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특별 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 재생 계획으로 이제 우리 흥해시가 지정이 됐거든요. 흥해 이제 시간 흥해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진 후속 조치로 이제 이런 흥해의 그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사업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혹은 바라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거 하긴 합니다만은 포항이라는 어떻게 도시의 브랜드라는 거가 사실 전국적으로 있지만은 포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평생 모르고 포항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 시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좀 섭섭해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그 포항 제철이라는 이름이 있고 포항 공과대학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앞에 포항자가 붙고 코스피 주가지세도 있고 이러니까 포항에 대해서 많이 그런 도시가 있구나 울산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다가
이름도 포스코로 바뀌고 포스텍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라는 도시 이름이 언론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적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포항 지진이 발생한 거가 마이너스의 이미지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뉴스를 탔기 때문에 이게 광고 효과로 보면 진짜 아까 뭐 이제 정신적 위로금 뭐 200만 원에서 50만 도시 하면 1조 그랬습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 하나 몇 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포항시에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흥해 지역에 난 거를 싹 밀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아파트촌처럼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내 어딜 가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냥 전국 어느 지방도시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뭔가 특이한 요번 기회에 어차피 재생을 하고 이러려 그러면은 포항의 어떤 그런 포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R&D 기관도 많으니까 뭐 가능하다면 그때 당시 전후의 도시를 좀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 재생해 가지고 한 것이 되게 그 앞으로 고령화사에 친화적이면서 뭐 누구나 자동차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걸 수 있는 은퇴 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좀 시간이 금방 재생 끝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시로 좀 재생시켰으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공 변호사님은 또 그쪽 지역에 사시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특별 재생 사업인데 뭐 기대감도 크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잘 되면 좋고요. 뭐 어차피 뭐 포항이 잘 되면 더 좋죠. 지역 이기주의는 이때 좀 발동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국장님이 뭐 획기적으로 선전 효과를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정부를 거론하고 싶고요. 돈을 그때 이제 뭐 한 500억 정도 줬어요. 대통령께서 단호히 가시고 뭐 관련 뭐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조금은 베풀었고 했죠. 근데 방금 교수님 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향후에 벌어진 그 지진 이후에 벌어진 뭐 또는 향후에 있을 일들이 우리한테 뭐 크게 비전 있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물론 결과는 자연 지진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런 어찌됐든 그런 뭐 성이라도 좀 많이 보여주고 해서 포항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제가 변호사지만 소송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의뢰인이 오면 첫째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물론 피해를 입고 이렇게 트라우마 심한 시민분들께서는 단돈 몇십만 원도 사실은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정부가 나서서 어떤 대승적 견지에서 그래 이 정도 선에서 책임을 따지지 말고 어떤 포항시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나 보든지. 예? 우리 지금 뭐 이 돈 한 500억 던져놓고 대통령 한번 오셨다 가셔놓고는 뭐 오리발이 내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역에 이런 이제 중앙정부하고 관련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뭐 지방교부서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렇다고 또 정치권 또 사실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 공동연구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좀 지렛대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데 이런 지역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의 어떤 순수 자발적인 연구단이라든지 또 이런 시사 토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중앙정부 전달되고 이제 우리 포항 발전에 조금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이 방식을 좀 택해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오늘 지진 이야기를 하면 관련된 이야기는 뭐 원인 결과 또 뭐 시의 어떤 대책, 중앙정부의 대책 뭐 하염이 없는데 시간에서 이제 다 축약해서 오늘 이제 우리 나의 펀치, 우리 포항 지진에 대한 한마디로 바라는 점이나 요약을 해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펀치 재밌으면서 치명적인 말로 우리 부부장님 혹시 생각?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뭐 항상
호사다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포항에 저는 와가지고 산불도 겪었고 예. 뭐 지진도 겪었고 이제 겪을 건 다 겪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포항에는 뭐 말 그대로 좋은 뭔가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줄여야 되니까 포항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포항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남북 경약 사업을 할 때 이제 철강공단의 강관 한도 가스 파이프라인 꼽을 때 예. 이제 포항에 있는 강간을 좀 많이 정부가 중앙정부가 사주고 예. 또 남북 동해안 철도 노선 할 때 포항에 있는 철도 레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우선 구매해가지고 그 사업에 포항을 좀 많이 참여해줬으면 조금 포항 시민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공무원 변호사님은 뭐 펀치 예. 한 방에 한 말 주십시오. 부국장님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해 저는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자. 예. 예. 부동심. 부동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 이거를 수습했는 우리 이제 그 포항 공무원이나 또 앞으로 이걸 피해 보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분들이나 또 정치권이나 중앙부 그 정치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다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잊지 말고 또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이제 고생한 분들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또 이 흥해 지역이 또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뭐 특별 재생 지역도 됐지만 이런 것이 모두 합해져가 시너지 효과가 발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본인 하나라도 참여한다는 그런 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바다를 건너려면은 헤엄을 쳐가 가야 됩니다.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포항 지진으로서 느낀 점은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그래서 우리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도 이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진이 비록 우리 포항에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또 이거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합하는 계기도 됐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도 엿보았고 또 여러 공무원들의 그 도고의 진정 어린 그 고생이 또 봤고 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지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방팔방으로 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진에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논의된 이야기를 좀 시라든지 중앙정부도 잘 받아들이고 이 흥해가 다시 활기찬 웃음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우리 PD님 셀프 평가해 보시라면 오늘은 준비만 하신데 고민해서 오늘 스스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처음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런 거네 보니까. 오늘은 90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일반 시민들이 그 지진 어쨌다 뭐 뉴스에 잠깐 뭐 이랬다더라 뭐 하는 이런 것만 했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변호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상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뭐 의도적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심의가 그 이야기한 거고 우리 PD님 주문인데 조금 쑥스럽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포항에서 유명해지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어떠신지
우리 공 변호사님 원래 유명한 분인데 또 이 프로그램 더 유명해지시면 불편한 점 없는지 한 말씀 해달라요. 지금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유명해지면 좋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포항 와가지고 항의 전화 많이 받거든요. 제가 포항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욕은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그 전공이 있는데 이 얕은 지식으로 포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 좀 가유불급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이제 우리 진행하는데 토론하는 두 분과 잘 의논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되면은 좋겠고 이제 이 일로 우리 학생들한테 취업 의뢰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취업 많이 시켜주도록.